네, 그럼 이번엔 우리 주식시장 전반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천을 찍은 지 딱 13년 만에 오늘 3천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사실은 예전에는 없던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코로나가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저도 이제 그런 글에 많이 동감을 하는데 K커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건 더 좋고 나쁜 건 더 나쁘고 그러니까 양극화의 중심에 한국은 좋은 기업들이 좋은 K커브에 어떻게 보면 2로 가는 커브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고 상당히 중기적인 우리 삶의 변화일 것 같고 그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분명히 큰 체질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또 새로운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2017년에 박스피가 그때 이제 한번 뚫었죠. 네. ROE, 그 당시에 삼성 하이닉스가 제 기억으로는 순이익 기여도가 2018년은 거의 50%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17년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18년이 좋아 보여서 주가는 그때 이제 2,600까지 갔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을 이끄는 그런 우리 이게 양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그 변화였고 그게 이제 좀 왔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더 만난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왜냐면 한국에 이제 주로 보면 2020년 내내 BBIG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BBIG에 S가 붙었어요. 세마이컨덕터가 붙었고,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ESG와 관련된 환경이 붙었습니다. 우리 바이든도 그렇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다 그린 뉴딜이든 뉴딜이든 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친환경과 그 다음에 S와 그 다음에 이제 BBIG가 6개의 한국이 다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지금은 누가 보다도 K커브의 나쁜 거는 서비스 업종이고, 서비스는 우리보다 유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K커브에서 특히 제조업이 강하고, 제조업 중에서도 성장을 이끌 만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고, 또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성공한 DNA가 많이 익스펜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저희가 최근에 저도 이제 센터장 하니까 가끔 바이오 기업도 가보는데 엄청난 R&D 엔지니어들도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그런 VC든 자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인력들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공부 잘하면 이제 예전에는 공대 많이 갔고 요즘 의대 많이 갔는데 그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바이오 벤처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기본적인 인력 그다음에 머니 이러면서 물론 그중에 실패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성공할 확률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또 그런 기업들이 아주 어쨌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시가총액이 줄어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수는 제가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을 찍었다는 거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사실 한 4, 5개월 전에 3천 얘기하면은 좀 안 믿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한 2,700, 800 가다 다시 어떻게 되겠지 이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뚫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느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굴곡은 있을 거예요. 그 굴곡을 완만하게 해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꼭 실적도 있지만 수급이 또 주가는 또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 되더라도 실적이 좋아서 계속 주저하는 정책 해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는 실적이지만 단기는 또 수급인데 일단은 3월 달에 또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으니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좋으면 공매도 다 흡수할 거예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는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말고 다른 게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의 출발점은 역시 금리인 것 같습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금리가 높은 안정 자산이 왜냐하면 더 매력적이 버리는 시점부터는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주식장 맨날 위험 자산 보고 있으면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나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해서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현상이 뭐 의미 있는 금리 상승이 오래 있을까를 보면 아직 뭐 경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증권 시장에는 좀 더 이렇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금리를 바로 못 올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금리일 때는 성장주거든요. 좀 낮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도 되죠. 왜냐하면 성장 기업들 중에 뭐 가치주도 있긴 하지만 성장 기업들은 어떤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자본으로만 성장하기에는 너무 뭐 팔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설비 투자를 하든 뭐 M&A를 하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제휴를 하든 그러려면 좀 괜찮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주식형 채권, 예를 들어서 CBBW가 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금리는 성장주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뭐 약간의 어떤 굴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러한 조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징조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은 뭐 징조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만 이제 결국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음봉이 많이 나오는 징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는 막 좋은 뭐 실적이 나오고 또 뭐 경제 지표가 좋아서 분명히 주가가 올랐는데 딱 끝날 때 보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죠. 계속 사면 물려. 그러니까 그런 음봉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저는 차트상으로는 징조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그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백신 넣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제 백신이 왔음에도 많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조그만한 징조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현상들은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은 끊임없이 점검은 해야 되고 뭐 간단한 답변은 음봉이 계속 나오면 그건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시장의 심리를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3월 달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매도 이슈가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다시 이게 뭔가 외국 세력이 됐든 기관들이 됐든 지금 좀 오버슈팅 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빌미가 되진 않을까요? 지수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든 뭐 밸류에이션이 쌀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제가 오늘 올 때 보니까 한국이 뭐 좀 많이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4배 가까이인데 실적이 더 좋아지면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어쨌든 커브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공매도 하면 이제 일단은 조금만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리를 이용합니다. 공매도 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는 포인트는 되게 미미하고 실적이 버블인 기업을 공매도 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업이 공매도 전에 꼭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인데 A 기업은 1등이고 B 기업은 같은 업종만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B 기업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이라면 좀 왜냐면 공매도 세력이라는 표현이 제가 적절치 않아요. 공매도 하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실적 대비 버블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합니다. 아니 실적 좋아질 기업을 공매도 하면 쇼커버링 하다가 돈 더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약점을 가진 회사를 찾는다. 그렇죠. 이렇게 들었거든요. 펀더멘탈이 너무 나빠지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계약만 했고 매출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데 주가만 그걸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공매도 나오겠죠. 네. 그걸 하면 기다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자기가 생각할 때 공매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너무 강하게 올랐으면 또 빠질 거 아닙니까? 그 차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는 주가가 이미 높아진 상태니까 그냥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면 마켓이 한번 조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못 샀던 기업을 사시면 돼요. 좋은 기업을. 근데 나쁜 기업이라면 그 전에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투기적으로 혹시 접근했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그 나쁜 기업이라는 건 이제 실적이
가격을 지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기업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도덕적인 것까지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실적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 그게 나쁜 기업입니다. 나쁜 주식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보통 그런 기업들이 우리 보통 PDR 적용 많이 했던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다만 이제 바이오라는 거는 또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은 또 어쨌든 간에 고령화되고 특히 선진 시장으로 갈수록 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바이오 업종 전체를 저는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 분명히 보석 같고 또 앞으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을 그런 기업들도 예전에는 한국에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무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렇게 좀 어려워질 만한 섹터가 아닌 반도체처럼 함께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 이런 게 있다면 어느 쪽을 좀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왜냐면 2차 전지는 이제 전동화가 되면서 결국은 친환경도 되죠. 어쨌든 내연기관하고는 좀 환경 친화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랑 또 많이 연관이 됩니다. 2차 전지가 무슨 코로나냐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무인 디바이스들이 많아질 거예요. 배달을 하든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되든, 자율주행차 내연기관 가지고도 해도 되지만, 그렇죠. 배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로봇이든 드론이든 배달이든 이런 거는 사실은 내연기관 안 하겠죠. 당연히 배터리 달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런 언택트와 그다음에 친환경이 겹쳐진 어떻게 보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설비 투자를 잘해서 또 어쨌든 볼륨 기준으로 세계 1등이고 또 여기다가 또 기술 개발도 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향후 몇 년이 아니라 아주 길게 한국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그 화두로 꺼내셨던 몇 가지 키워드들 가운데 ESG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과연 한국에서도 ESG라는 게 과연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퀘션이 좀 생기거든요. ESG를 이제 강하니까 이제 ESG 색깔을 입겠죠, 기존 회사들이. 기업들이. 예. 그리고 ESG일 때만 어떻게 펀드에 편입을 한다거나 주식으로서 본다면, 근데 기업도 똑같습니다. ESG가 됐을 때 받는 혜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코스트예요. ESG 고루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지 어디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기업이 사실은 더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 ESG 기업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되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ESG를 표방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군요. 질적으로 이제 양적 성장했다면 이제 질적 성장을 하는 거죠. 질적 성장은 다양한 분야를 배려하면서 가는 아주 좋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나 주주들의 어떤 선택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브랜드가 강화된다, 브랜딩이 강화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이익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부류가 되는 겁니다. ESG에 좀 그런 거를 조건을 갖춘 기업들은. 네. ESG라는 화두로 나올 기업들이 또 어디가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한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1조, 2조씩 받아내고 있는데 B2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B2 규모도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평범해 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좀 공개적인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B2는 상가하고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현금 흐름이 B2를 감당할 수 있으면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죠. 저금리 상황에서 B2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이 안 맞잖아요. 기업은 저금리로 조달해서 투자하고 하는데 왜 나의 재테크는 막냐고 하면, 그래서 개인의 캐시플로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본인이 매달 버는 돈에서 미리 대출 받아서 했는데 그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어느 정도는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왜냐하면 정말 좋을 때 그 사이클만 버티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B2 때문에 못 즐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의사결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계속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팔아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팔아야 하는 타이밍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그는 개인의 에셋 얼로케이션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위험 자산은 어느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비중이. 예, 그래가지고 돈 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 자산을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세금 이슈가 있든 뭐 부동산 같으면 양도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뭐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야죠. 결국 위험 자산과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에셋 얼로케이션은 정말 개인이 이제는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우리 뭐 금융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건 위험해도 돼. 이건 나 없어도 살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때는 뭐 조금 위험 자산을 팔아서 상환해도 되고 근데 안전 자산을 팔고 위험 자산이 더 갈 것 같으면 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개인 상황에 맞춰서 예. 그러니까 자신의 캐시플로우를 그러니까 지출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예. 점검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이닉스도 같이 좋을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니스도 일단은 뭐 메모리 가격 오르니까요. 같이 좋은 거로 보셔야죠.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시장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번 시장을 봤는데요. 네, 역시 올 한 해도 반도체와는 좀 뭔가 큰 어떤 기대감이 일어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